인텔리전스를 지능이라고 정보로 번역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거의 뭐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영일사전 갖고 공부했거든요. 영한사전이 없었거든요. 이 메이지 유신 때 일본 사람들이 다 번역한 겁니다. 우리가 일본 사전 갖고 와서 한글로 이렇게 그대로 바꿔나가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나 일본어나 영어나 독일어나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걸 배워서 어문학적으로 어떻게 번역하고 어떻게 한글로 표현해야 될 바람직한지를 공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어 이렇게 사전들에 있는 그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 건 일본어를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거 아티피셜을 썼을까? 어떤 상황에 쓸까? 그걸 끊임없이 연구해갖고 자기들이 국민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낸 거예요. 아티피셜이. 근데 아트는 예술인데 아티피셜은 또 인공이야.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의학도 한계가 있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인공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알파고 뭐 이런 얘기도 쓰고 있는 것 같고 요즘은 이제 지금 많이 있는 게 챗GPT 써봤어요? 쓰고 있어요? 어디 뭐 보고서 쓸 때 쓰는 거예요? 효과 있어요? 어떤 거짓말이 있어요? 예. 근거가 없는 것도 있고 연도도 다르고 있고 뭐 숫자도 좀 다르는 게 많습니다. 그죠? 약간 우리가 생선을 얘기하면은 머리하고 꼬리를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컴퓨터라는 게 숫자를 계산하는데 익숙하지 텍스트를 가지고 확률을 찾아내 가지고 같이 텍스트의 공통 부분을 찾아서 문장을 만드는 데는 익숙하지 않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뭐 LLM이라고 라지 랭귀지 모델 이것도 잠깐 많은 부분이 약간은 좀 구라입니다. 구라. 사실상은. 그래서 여러 뭐 AI 많은 얘기 하는데 거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로펌 같은 데서 그 신입 변호사들을 고용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뭡니까 판례 같은 거 조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시켰는데 요즘은 그거는 이게 잘 해준다는 거예요. 딱 그냥 기존 자료들만 한 몇백 페이지 딱 때려 넣으면은 딱 잡아주는 거 이런 거는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 작업들은 거의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하위 이렇게 보면은 이 80% 하위 80%의 직업은 거의 다 없앨 수 있어요. 챗GPT가. 근데 상위 20%의 이 업무는 창의적인 업무는 거의 지금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제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뭐 하루 저녁에 책을 10권씩 썼다. 소설을 5권을 썼다. 뭐 이런 얘기하죠. 챗GPT로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가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소설을. AI로 쓴 소설책을 돈 주고 비싸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한때는 막 제 주위에도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오만 거 다 하다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제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기 이제 조금씩 참고로 쓰지 이 열풍도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도대체 뭔가? 진짜 컴퓨터가 이걸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회와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뭐 지금 뭐 많은 얘기들 하죠. 뭐 메타에서 직원들을 몇 명을 잘랐다. AI 때문에 또 요 바이두에서 요번에 뭐 20% 짜도 8,000명을 잘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단순 업무는 다 커버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럼 AI가 이거 많은 일을 다 하고 사람들은 다 해고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가요? 죽어야 돼요? 다 자살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살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1929년 대공황은 왜 왔어요? 자본가들이 기계를 만들고 나서 노동자들을 해고한 거죠. 그런데 그런 물건을 생산했지만은 구매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구매력이 없어서 망한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도 AI가 들어가서 노동자들 다 해고했어요. 자기들은 물건을 만들어내. 기계를 갖고 열심히 해. 근데 이 사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 사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딱 약을 하나씩 줘갖고 시한폭탄 내가 딱 순간적으로 다 터져서 한꺼번에 죽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요, 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해고된 사람들은 구매력도 없는데. 그럼 이게 이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로봇셀을 만들자, 뭐 이런 거, AI 셀을 만들자 이런 거죠. AI를 도입해서 생산성이 높아진 만큼 세금을 내라 이거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겠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 놀아도 돈을 주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구매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개 돼지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물원에 든 동물원에 있는 케이지 안에 드는 동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주는 것만 먹는 거죠. 노동의 즐거움도 없고 일도 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세금 걷어가고 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그게 과연 인간의 삶일까? 이런 얘기도 또 하는 거고. 근데 또 이것도 도입하려고 하는데 쉽지도 않은 거죠. 기업들이 자기가 열심히 핵심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세금을 낼 바보는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 겁니다. AI가 세상과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선진국과 우리가 경쟁할 수 있을까? 이것도 지금 뭐 지금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AI 3강 간다는 거 아니에요? AI 3강. 그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AI 3강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국은 챗GPT하고 오만 것들이 있고 중국은 딥시크라는 애들이 이제 요즘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고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또 3강? 사실 뭐 AI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알파고와 이세돌이라고 바둑 구단입니다. 바둑 구단. 이 사람이 2대1로 진 거죠. 2대1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컴퓨터가 너무 구닥다리라 가지고 한 판 정도는 졌는데 시간을 정해 놓는 거 시간을. 근데 뭐 체스는 이미 오래전에 이미 끝났고요. 바둑도 이제 이때가 한 부분들인데 머신러닝, 딥러닝 차이가 뭔가요? 머신러닝하고 딥러닝하고 AI 열심히 지금 많이 늘었는데 기법이 두 개라는 머신러닝은 뭐 기계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거 기계학습요. 그래서 뭐예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데이터요. 빅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죠. 학습을 시켜서. 그리고 그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비슷한 걸 가지고 스토리를 하는 거예요. 머신러닝. 딥러닝은 뭡니까? 얘가 언어를 배워서 저 혼자 공부하는 거죠. 스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제 여기까지는 못 간 거죠. 이거는 해서 데이터만 많으면은 이제 얘가 학습을 해서 통계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챗GPT라든지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영어로 된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학습이 되는 거고 중국도 한 15억 인구가 만들어낸 수많은 중국어로 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학습이 되는데 한국어는 데이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AI에서 미국이라든지 중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는 거죠. 정말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학습할 만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학습할 만한 데이터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 셀프 드라이빙 카. 이것도 거의 뭐 모든 사람이 된다 해서 지금 뭐 레벨 3, 레벨 4 이런 거 들어봤어요? 레벨 4, 레벨 0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것도 수많은 카메라를 가지고 스스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아직까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도로에 수많은 센서들을 장착해야 되고 도로에 있는 센서와 자동차와 끊임없이 소통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 게 뭡니까?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자동차가 가다가 사람이 두 명이 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80대 한 사람은 80대고 한 사람은 20대예요. 누구를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쳐야 되는 거죠. 누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판단이 원래는 이게 이제 서버에 가서 통신을 해야 되는 거. 서버에 가서 야 앞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30도로 갔는데 보니까 80살 할머니하고 20살 먹은 젊은 여자가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둘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선택해야 돼요. 그럼 누구를 쳐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최고 죽어도 사면 되고, 할머니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밍크 코트를 입고 있어요. 20대 아가씨는, 아가씨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20대는 뭡니까?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돈이 없는 거죠. 보험 싼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이거 판단해야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돈을 물어내야 되니까, 보험으로. 그러면 보험을 적게 줄 수 있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트롤리 딜레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서버에서 갔다 오면은 파이브절에서 하면은 몇 초 동안 가다 판단을 못 하는데 지금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여기서 알아서 차에서 자기가 결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계속 지금 이슈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죽일 것인가? 그러면은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자기는 자율주행하고 있는데 차량 소유주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은 자동차를 개발한 제조회사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것도 또 이슈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굉장히 멀다는 거죠. 뭐 사고도 많이 납니다. 지금도 이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짠디하고 자동차 길을 구분 못하고 하늘하고 이게 신호등을 구분 못하고 뭐 이런 몇 가지들이 이제 카메라가 한계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뭐 거의 테슬라도 얘기하는데 거의 아직까지 구라라는 거죠.